그렇게 악기랑 첫 만남을 제대로 대면을 하고서 그런 상황이 되었네요, 제가. 네.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안녕하세요. 4월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책을 펼쳐보는 대신에 음악을 펼쳐보는 시간으로 준비했는데요. 이야기의 중심에 놓일 악기는 하프시코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프시코드 연주자 강주호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프시코드 혹은 챔발로라는 악기를 연주하는 강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배경음악으로 흘러가고 있는 음악이요, 강주호 선생님께서 직접 연주하신 음악이에요. 영상 끝까지 계속 배경음악이 흘러갈 테니까요, 들어보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오늘 어떤 각오로 저희 채널에 찾아와 주셨나요? 오늘 인터뷰가 2026년 첫 인터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아요. 첫 인터뷰이면서 음악인으로서의 첫 초대 인터뷰가 저라고 하니까 굉장히 영광스럽고 약간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하프시코드란 어떤 악기다? 챔발로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클라베센이라는 단어를 또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 모든 단어들은 동의어입니다. 대략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 많이 활용이 되었던 악기고 건반 악기입니다. 제일 주되게 활용되었던 시대는 흔히 얘기하는 바흐 시대. 바흐, 비발디, 핸델이 활동했던 그런 시대이죠. 소리가 기타 혹은 하프랑 좀 비슷하다고 맞아요. 느껴지실 기타 것 소리 같아요. 같으면서도 그 이유가 피아노의 경우는 저희가 건반을 누르면 현을 때려서 소리가 나는 반면에 이 악기는 건반을 누르면 현을 뜯으면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악기를 설명할 때 하프를 눕혀놓고 건반 코드를 붙여서 현을 뜯는 악기입니다. 이렇게 보통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금방 이해가 되네요. 아, 다행입니다. 네, 하프라는 단어를 따로 떼서 생각하니까 이해가 확실하게 쉬워지는데요. 대중적으로도 유명한 곡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가 있을까요? 말씀드렸던 이제 바흐의 곡들이 요즘은 피아노로 더 많이 연주가 되지만 실제로는 그 시대의 대부분의 건반 악기 곡들은 모두 다 하프시코드 혹은 오르간을 위해서 작곡된 곡이라고, 느낌이 보통 설명을 드릴 때 약간 베르사유 궁전 느낌이 난다. 이런 고전적인 성향의 분위기를 내고자 OST나 다양한 CM송들 같은 경우에도 이 악기가 많이 활용이 되었는데, 제일 대표적인 예가 박찬욱 감독님의 친절한 금자씨에 나오는 OST 대부분에서 이제 악기가 활용이 되었고, 그래요? 그리고 정재일 작곡가가 참여했던 기생충의 OST 믿음의 벨트에도 하프시코드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클래스가 다른 영화의 OST로 많이 사용이 됐네요. 또 약간 이게 워낙 소리가 날카롭다 보니까 오싹한 느낌을 또 준다고 네. 여겨지나 봐요. 그래서 공포 영화 OST나 게임에 활용이 되는 걸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오늘 뵙기 전에 저도 자료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MCU에 나오는 닥터 스트레인지 테마곡도 하프시코드로 연주가 된 게 있었고요. 신한금융그룹 광고에도 사용이 됐다고 해요.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활용이 되고 있었지만 우리가 잘 몰랐던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 이력을 살펴보다 보니까 의사로도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굉장히 언밸런스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가운을 입고 악보를 들고 계십니다. 어떠세요? 이 두 가지 역할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좀 있으실까요? 음악을 좋아했던 역사가 훨씬 더 오래되긴 했어요. 한 10살쯤부터 이 악기를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그런 음악들을 많이 찾아 들었고, 의사가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한 18살 이때쯤부터니까 훨씬 더 음악에 대한 사랑이 더 깊었던 거는 사실이고, 그리고 의대 공부가 길잖아요.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2년 레지던트를 하는 그런 과정들 10년은 기본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간인데, 그때 많은 위로가 되었던 것도 사실 음악인 것 같습니다. 의사로서의 그런 스트레스나 아니면 다른 그냥 일반적인 삶에서 올 수 있는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들에도 계속 그렇게 새롭게 돌파구의 역할을 해줬던 것 같아요. 어려운 현실 속에서 잠시 쉼을 허락해 줄 수 있는 좋은 친구였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아, 좋은 표현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 두 가지를 계속 유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시는 시간,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시는 시간, 전혀 다른 분위기란 말이죠. 아, 네. 네,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악기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이 악기는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를 거쳐오면서 이 발전을 했던 악기지만 맨 처음 시작했었을 때는 반주의 성격에 가까웠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메인이 되는 악기가 따로 있고 함께 앙상블을 이뤄가면서 이제 이 악기가 주로 많이 활용이 되었다 보니까 이는 굉장히 콜라보레이티브한 성격이 강합니다. 아. 또한 즉흥 연주가 굉장히 중요한데 악보가 두 줄이거든요. 여기 네. 묶여있는 게 두 줄씩 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악보는 보시면 세 줄이란 말이죠. 예. 그리고 건반 악기를 위한 악보가 여기는 두 줄인데 여기는 한 줄밖에 없거든요. 네. 이 이유는 이거에 해당되는 화음을 즉흥으로 만들어 치세요라는 아. 표기입니다. 아. 이제 그런 혼자 고민을 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제 협업을 해나가는 반주의 영역이기도 하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의사의 영역이, 제 의사로서 이제 일을 할 때 영역에 있어서는 다른 간호사분들과 다른 이종의 일을 하시는 분들과 협업을 하면서도 동시에 제가 맡은 환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경우는 혼자서 네. 결정을 내리게 되거든요. 네. 그런 혼자서 고민하는 시간과 결정을 내리는 시간, 혼자서 악기를 연습하거나 어떻게 내가 음악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고민하는 시간, 병원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협업을 하는 거고 음악의 경우도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만들어가면서 화성을 맞추는 거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유사성과 차이점이 있고 대조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결국은 닮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충돌하는 부분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지만 오히려 충돌보다는 협업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강조가 되는 것 같고요. 네. 충돌의 면에 있어서는 이제 연습 시간. 압도적으로. 저도 아시다시피 직업이 4개, 5개 정도 동시에 유지가 너무 되고 존경스러워하는 있는 그런 이유입니다. 네. 엔잡러로 살고 있는데 강조 선생님께서 하프시코드 연주자 그리고 의사로 일하는 것이 개인 감정 안에서 이 두 가지가 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쪽이 힘들 땐 또 다른 한쪽이 달래줄 수 있는 너무 좋은 취미이자 업을 가지고 계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처음으로 하프시코드를 만나셨던 거는 언제였고 어떤 부분에서 마음을 확 뺏기셨는지 그런 부분 좀 알려주세요. 10살 즈음이라 생각이 되고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음악 영상들, 연주 영상들이 되겠죠. 화질은 지금보다 굉장히 나쁘겠지만 이 영상은 바흐가 남겼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중에 5번에 해당이 되고 어린 나이에 이 악기는 건반 악기인데 건반이 왜 2단이지? 그리고 그 소리는 아예 피아노랑 다르고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때는 굉장히 신기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외골수적인 그런 기질이 그 어린 나이에부터 있었던지 계속 이제 검색을 하면서 찾아보기 시작했다가 완전히 홀라당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악기를 사랑을 하고 있었고 직접 만났던 거는 2021년 8월. 그 간격이 꽤 기네요. 왜냐하면 사실 많이 보급이 되지 않는 악기인 것도 있고 네. 음악 전공자라고 하더라도 이 악기를 못 보고 음대를 졸업하는 분들도 아직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 정도로 귀한 악기예요. 처음에 하프시코드를 배우기 시작하셨을 때 차라리 피아노를 하지 이런 질문은 받아본 적 없으세요? 너무 많이 받아봤죠. 신기하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워낙 바흐와 같은 그런 바로크 시대 음악을 좋아했다 보니까 그 시대의 음악가들, 작곡가들의 경우는 피아노가 이 정도로 발전을 할 줄 몰랐을 거거든요. 피아노가 지금처럼 이제 고성능이 되어서 전방위적으로 활약을 하고 있는 악기라는 거를 그 작곡가들이 알았다면 아예 곡은 다르게 적혀졌겠죠? 그렇죠. 악기가 달라지면 음악도 달라질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그 시대의 음악은 그래도 그 시대의 악기에 맞게 연주를 하는 것이 가장 그 작곡가의 의도에 더 합치되는 것이 아닌가. 요약을 하자면 피아노로 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그런 곡들을 피아노로 치면은 원곡의 맛이 안 산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하프시코드 자체가 아닌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따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가장 어울리는 악기로 하프시코드를 계속 연주하게 되셨다. 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어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한 사람을 푹 빠지게 할 수 있을 정도의 매력을 가진 악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관심이 조금 더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런 타이밍에 여러분 이 음악부터 들어보십시오 라고 추천해 주실 만한 곡이 있을까요? 프랑스의 피에르 앙타이라고 하는 그 연주자가 남겼던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골드베르크 변주곡. 네. 여러분 꼭 한 번씩 들어보세요. 유튜브에 있죠? 네, 그럼. 네, 들어보시면 됩니다. 이런 매력을 가진 하프시코드.
이런 사람은 하프시코드의 매력에 푹 빠질 만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사람이 있을까요? 역사적인 거를 더 중시하고 맥락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시고, 그리고 일단 가장 좀 우아하고 고상하고 귀족적인 취향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이 악기 음색만큼 잘 어울리는 것이 없지 않을까?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이 하프시코드가 조금 더 대중적으로 알려지기를 원하시겠어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알려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피아노에서 더 많이 연주가 되었던 그 시대의 곡들이 원래 의도되었던 악기로 연주했었을 때 이런 소리가 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대조점을 좀 더 부각을 하면서 알리는 그런 역할들이 연주자로선 가장 필요하겠고, 영화 음악이나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도 알려지는 것도 필요하겠고, 이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확실히 그 숫자가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주를 하는 사람들끼리 그 협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몇몇 뜻이 있는 선생님들께서 한국 하프시코드 협회를 2022년부터 창단을 해서 지금 저도 현재 그 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고, 제가 기획 홍보이사로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에도 출연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약간 그 부담이 있어. 무시는 못합니다. 점점 더 대중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시청자분들이 하프시코드라는 걸 아셨다는 것만으로도 이 홍보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연주자가 되는 것보다는 우선 이 하프시코드로 연주한 음악을 자주 접하고 들으면서 그걸 느끼는 분들이 더 많아지는 게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저도 사실 그런 식으로 이제 악기를 전공까지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는 그런 루트가 있었기 때문이고, 네. 제가 지금 재학 중인 세종대학교에는 이제 음악 전공 출신이 아니더라도 직접 실기를 배우면서 악기를 정말 더 친해질 수 있는 연주 디플로마라는 과정도 있고, 저도 음악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전공에 있었습니다만 음악 전공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지금 한국에도 존재를 하니까, 관심이 있는 분들이 그냥 관심에서 그칠 것이 아니고 조금 더 나아가서 새로운 두 번째 세계를 한번 만나보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또 우리 강주호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하프시코드 사랑을 듬뿍 느낄 수 있는 이야기를 많이 전해주셨는데요. 저는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협업, 이 악기 자체가 협업을 기본으로 간다는 말씀이 우리 선생님 삶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악기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하프시코드에 대한 질문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의사로서 또 연주자로서 동시에 살아가시는 삶이 상당한 체력 소모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앞으로도 이 두 세계를 같이 가지고 가실 계획이신가요?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성격이 최대한 해보는 거를 선호하고, 안 해본 것보다는 저질러 보고 나서 그거 후회하는 게 좀 더 마음의 상처를 더 적게 받는 것 같으니까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가 이렇게 활동을 하도록 헌신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헌신들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려면 감당을 해 나가야 되는 것들, 또 배워 나가야 되는 그런 아이템들을 잘 챙겨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하프시코드라는 악기를 처음 접하신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연장에 갔을 때 이 악기를 만나면 저거 악기 하프시코드라고 내가 어디서 들은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오늘 제 삶의 소임을 다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악기는 이제 앙상블로서 많은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다 보면 이제 악기가 메인 정말 무대의 한중간에 있기보다는 좀 더 구석에서, 아니면 좀 더 뒤편에서 묵묵하게 본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이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제 스스로도 그렇고, 의사로서의 그런 삶의 자세로도 그렇고, 아니면 그런 모든 걸 다 떠나서 그냥 제 삶의 자세가 묵묵하게 제가 해야 하는 것들을, 제가 잘 보이는 위치든 보이지 않는 위치든 간에 그런 것들을 잘 계속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오래 활동할 수 있었으면 더 좋겠고요. 오늘은 의사이자 연주자로 두 개의 세계를 가지고 살고 계신 강주호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환자를 살피는 손이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낸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울림을 얻었는데요.
여러분께도 이런 또 다른 세계가 하나씩 생겨나면 어떨까 하는 바람을 전하면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책 좋아하는 아저씨 4월이 아빠였고요. 저는 의사이면서 하프시코드 연주자 투잡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강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